저는 그때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네. 후보자들은 이제 선거 유세 기간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는 그 전부터 많이 만나긴 했지만, 그렇죠. 이 분들이 이 여러 가지 열망이 있구나, 변화하고 발전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저에게 많은 호감을 주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이제 투표율이 좀 낮았는 게 걱정이긴 했는데, 그렇죠. 그날 이제 개표 때 또 해필 개표 과정이 재밌었어요. 네. 김용남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이 먼저 개표가 됐고요. 저에게 유리한 지역이 나중에 개표됐어요. 네. 새벽 2시부터 제가 유리한 지역들이 개표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역전된 거죠.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또 수보도시의 위상을 더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뭐 제일 중요한 게 경제 특례시를 만드는 겁니다. 경제 특례시요. 예. 네네네. 모든 지자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라는 뭐 10대 강국으로 갔지만 네. 지자체 재정 구조는 되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재정으로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많이 약해요.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그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경제 특례시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자존심도 찾고 네. 또 수원이 지리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거점으로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군공항 연내에 네. 이전 방향을 확실히 잡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동시에 당선이 됐는데요. 네. 김동연 도지사 후보도 당선자도 군공항 이전을 약속을 하셨고 네네. 저도 약속을 했고요. 우리 도시에는 5명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다 민주당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가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과 힘을 합치면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발목이 잡혔던 게 화성 시민들의 주민투표였습니다. 그걸 지금 예전에는 반대가 많았는데 지금은 찬성 쪽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래요? 그 이유가 단순히 군공항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네. 국제공항을 같이 동시에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공항을 유치하면 굉장히 많은 발전의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성 주민들이 그러면 좀 달라져. 청취자분도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구도적으로 네. 이기기가 어려운 선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하고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였어요. 네. 다들 그러니 서울시장도 안 나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가신 거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에 실망했던 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처음에 서울시장 공천 관련해서 전략공천위원회 이원욱 위원장 제대로 했습니까 그때? 못했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송영길 네. 컷오프 시켰다가 그렇죠. 다시 또 하고. 대안이 없다 그러면서 네. 다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 그걸 얼마나 어쩌라는 실망을 했겠어요. 두 번째 성비위 사건 터졌죠. 네. 세 번째 비대위원장끼리 싸웠죠. 박지원 이러지 난리 났죠. 아니 그런 모든 건 얘기 안 하고 지금 다 사라졌어요. 선거 패배의 원인이 다 이재명 때문이다. 분당 안 돼요. 분당은 저는 안 그렇게 되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안 되지만 네. 또 될 가능성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당이 된다는 가정을 해보면 네. 시나리오는 딱 하나예요. 네. 이낙연 전 대표께서 들어오셔서 분란이 일어나고 네. 왜냐하면 리더가 없으면 분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불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누가 선출되는 거기에도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들이 나가서 딴 살림을 차렸을 때 그 딴 살림을 통해서 성과가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강력한 리더가 있어야 돼요. 정치적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 8월 전당대회 전에 분당될 거다 그건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예요. 그건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정말 이낙연 전 대표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정치 세력화하고 그래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면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적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논란되고 있는 인선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검찰 출신이 아니라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 그냥 갖다 심는다는 게 문제인 거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자기랑 친한 사람만 쓰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복현 지금 이제 금관위원장 보고 김영명 위원장을 부르는 게 맞겠죠. 금관위원장의 경우에도 이분이 지금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다. 막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정치 기술적으로 보면은 줄을 확실히 이쪽으로 서서 당권 도전을 할 때 윤핵관의 도움을 받겠다.
라고 하는 의향이죠. 예. 그러면 나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는 안철수의 선택은 윤의 도움을 받아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다 적재적소에 잘하고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남 바보야라고 하는 또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가 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추천했던 수많은 사람 단 한 명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뭐 보안이라든지 뭐 등등등 방역법 등등등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시간도 모자랐고 그다음에 이거는 대통령 집무실 만드는 거니까 국가 보안과 관련된 문제라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문성이죠. 왜 수의계약을 보안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거 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면 시공 능력 이외의 다른 능력을 볼 수밖에 없다. 봐야 된다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네.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취지가 뭐냐. 근데 단우림건설이라는 데가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곳이냐. 현재까지 드러나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하는 정도의 그러니까요. 전문성만 있는 거거든요. 보안과 관련된 전문성을 어떤 전문성을 가졌길래 네. 이렇게 도급 능력이 1년간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한 3억 원 정도의 그렇죠. 3억 7,31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시공 능력을 가진 회사가 네. 6억 8,200만 원, 약 7억에 가까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사를 할 수 있었냐. 이 부분이 해명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는